안테나 설계라는 표현을 제가 조금 잘못 쓴 거는 같은데, 예, 안테나의 특성 이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설계까지 지금 뭐 다룰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어서, 설계 부분은 또, 다른 얘기이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안테나가 되게 단순하기는 하면서 단순하기는 하지만 종류가 상당히 많고요. 이게 또 조금 정교하게 해야 되는 이제 안테나들도 좀 존재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응용 분야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안테나가 존재한다라는 사실. 예. 그 얘기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당연히 안테나 회사에 계시는 분들이 아닐 거고요. 예, 시스템 회사에서 안테나를 도입을 하고자 할 때 어떤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나, 요 관점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릴 한 시간 동안은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드릴 거고요. 안테나만 얘기하면은 뭐 할 얘기는 예,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은데요. 몇 가지만 알고 계시면 일단은 도입해서 쓰시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실제 이 시스템에 적용한 다음 얘기가 더 중요한 거죠. 어, 어떤 분께서 이제 그 문의하셨던 게 뭐가 있냐면은 수신 감도 부분, 실제 통달거리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요. 뭐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 안테나도 되게 중요하지만 시스템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시스템과 같이. 그래서 시스템과 같이 보면서 이 정합을 해서 아, 통달거리하고 그다음에 수신감도를 향상시켜야 된다라는 거. 통달거리라는 표현이 참 오랜만에 들으니까 전파 거리 이렇게 이제 그냥 거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려면 시스템 관점에서 안테나가 설계가 잘 되면 제일 베스트 하고요. 그러면 이제 시스템 상에서 놓고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여기에 특성들도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테나만 측정할 때면 대부분 뭐 변조나 변복조를 걸지 않잖아요. 변조 신호들을 걸지 않기 때문에 이 특성들이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변조 신호들을 걸게 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약간씩 존재를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되게 이제 다양하게 그 업체들이 계시네요. 참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회사가 많은 걸 새삼 느껴요. 네, 교육을 가봐도 제가 이렇게 웹 세미나를 해도 상당히 많은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참 전체적으로 잘 돼서 서로 돕고 도와가면서 하면 참 좋겠네요. 뭐 저희랑 같이 그 협력하실 부분이 있으시면은 서로 같이 한번 의논하시고 같이 가면 제일 좋죠.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또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좀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한테도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랑 회사를 통해서 또 성장해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제 그 세미나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릴 거는 이제 안테나, 설계보다는 안테나의 활용 측면에서 그러면 안테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안테나의 특성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음, 안테나 특성에는 뭐가 있는지를 좀 살펴볼 거고요. 그 전에 이제 안테나 말고 그 전파 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 이 전파 분석, 이제 전파의 성질인 거죠. 이런 성질들이 있다라는 거, 계속 좀 인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객사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테나 성능이 안 나와요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고 거리 특성이 안 나와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거리 특성이 안 나온다는 거는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이게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전제사항이 좀 얘기가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 간섭 환경이 많다면 실제 통달 거리도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이거든요. 안테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뭐, 그리고 안테나를 장착을 했을 때
이게 성능이 올바르게 나오게끔 도와주는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안테나 정압이라든지 이제 이 안테나는 그라운드 환경에 상당히 많은 이제 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보드 사이즈, 보드 사이즈 부분. 그 보드 사이즈에 맞게 안테나를 최적화하는 작업들.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안테나 부분 단품상에서 설계가 이제 그 부품이 단순해 보이지만 그 설계 내용은 상당히 복잡도를 많이 가질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먼저 이해하셔야 될 부분들은 공부 방향이 어떻게 될까? RF 쪽에서의 공부 방향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거거든요. 요게 1순위, 그 다음에 측정, 필드 테스트, 요게 2순위 정도는 되겠네요. 그래서 그라운딩이 되게 중요한 이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RF에서는 그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고요. 전파의 분류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전파란 이제 주파수, 이게 교류, 뒤에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교류 전하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요. 그 교류가 진동을 하면서 안테나를 통해서 그 에너지가 진동을 일으켜서 날아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또 에너지가 전달이 되면서 다시 또 전기 에너지로 변환이 돼서 그걸 실제 신호, 캐리어 신호로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얘기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웨이블랭스는 사용 주파수분의 빛의 속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가 사용하는 주파수에 따라서 이 람다 값, 파장값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파장값 자체는 안테나의 길이를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해당 사용 주파수에서. 그럼 대략적으로 가늠은 해볼 수 있어요. 가늠은. 예. 그 다음에 파장은 뭐냐, 그럼. 이게 한 파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한 파장의 의미는 자로 측정할 수 있는 길이값을 의미합니다. 자로 측정 가능한 길이값.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전파가 분리가 돼 있어요. VLF, LF, MF, HF, VHF, UHF, SHF, EHF. 요게 이제 테라헤르츠 대역이 또 따로 있고요. 요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작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파장이 작다. 그래서 300메가에서부터 300기가까지를 의미하고, 네. 그다음에 요 VLF니 LF니 이런 것들은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네. 그 의미 자체를 보시고 장파, 중파, 단파, 초단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왜 설명을 드리냐면 이 주파수에 따라서 안테나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달라져요. 작을수록 아니 저기 저기 주파수가 낮을수록 안테나 사이즈들이 상당히 커져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몇 가지 또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안테나는 그 주파수 관점에서 한번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력, 세기의 관점에서 요게 F8 기판이 타요. 예, 높은 파워를 걸어버리면요. 타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설계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얘기 하나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기에 응용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되는데 주파수가 낮을수록 안테나 크기는 커진다. 길어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주파수들로 인해서 이 시스템 자체도 다르게 이제 나타나게 되죠. 사이즈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파의 성질은요. 일단은 직진성, 송신에서 수신으로의 전파가 이동하는 성질, 직진성. 그 다음에 주파수가 높을수록 이 에너지가 강해요. 그래서 직진성이 강하게 냅니다. 예. 그 다음에 직진성이 강하지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감쇄성, 거리값이 안 나와요. 거리가 많이 안 나와요. 그 문제가 하나가 존재를 하고요. 반사성은 전파가 진행하면서 장애물이 부딪혀서 경로를 달리해서 나타나는 성질. 네. 그 얘기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굴절성은
다른 물질로 진행 시 진행 방향 및 진행 속도가 변화하는 성질. 예, 그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굴절성. 간섭성은 파원이 두 개 다른 전파가 상호 간의 간섭을 일으키는 현상. 이건 원론적인 부분이겠죠. 그다음에 회절성은 뭐냐면 여기서 지금 팔을 쏴요. 장애물이 있잖아요. 장애물 뒤로 이렇게 전파가 휘어 들어가는 성질. 그러면 뭐가 좋냐면 이런 부분들의 음영 지역에서의 그 전파가 잘 유입이 되다 보니까 송수신이 좋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파의 성질에서는요. 어, 인접 채널 간섭이라는 게 하나가 존재를 하고요. 동일 채널 간섭이라는 게 하나가 존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와이파이가 가장 대표적으로 근접 채널과 동일 채널 간섭들이 좀 많이 일어났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간섭일 뿐이니까, 아, 그 최근에는 이 회피하는 알고리즘들이 들어가서 적응형으로 이렇게 채널들을 바꿔줘요. 원론적인 거니까 이게 채널 바꾸는 거 아니면은 쉽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간섭을 피하는 방법은요. 근데 간섭이 일어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라는 거죠. 전송 속도 저하, 통합 품질 등의 저하 현상이 발생을 한다. 기기 오동작도 생길 수 있어요. 한파워가 워낙 강해버리면은 그 시스템 안으로도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전자파의 감쇄라고 되어 있죠. 이 거리에 따라서 파워, 전력이 세기는 거리의 제곱분의 1의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즉,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서 세기는, 전파 세기는 낮아진다, 약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가장 기본식이고요. 당연히 이 기본식은 그 설계를 할 때, 개념 설계할 때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계산하지 마시고 링크버지 계산기,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기회가 되면은 한번 그 링크버지 계산기를 놓고 한번 계산하는 방법을 좀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직관적인데 다만 그게 이제 대략적인 거지 이게 딱 그런 형태로 나온다. 이거는 보장을 못 해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를 하는데 전파 환경 문제가 대두가 되고요. 이 시스템의 데이터 레이트에 또 디펜드해요. 의존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해야 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주파수가 높아지면은 같은 거리상에서도 전력이 세기가 낮아지죠. 약해지게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이 있어요.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이 있는데 시간 영역은 이제 이쪽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주파수 영역 이렇게 바라보는 건데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고 요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분리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RF 쪽에서는 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류의 변환을 해서 서로 상호 간의 변환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 모든 물리적인 신호는 다 시간 영역에서 이야기가 되겠죠. 당연히. 이걸 측정하는 계측기는 오실로스코프고요. 요 주파수 영역을 측정하는 계측기는 스펙트럼 분석기입니다. 그 얘기 하나 드리고요. 이 매체 전달 특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입사판은 여기 렌즈라고 있고 입사판은 전달파와 반사파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그래서 전달파가 반사가 2% 낮다고 하면 100이라는 에너지를 썼을 때 그러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98로 실제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에 이 경향성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요. 요게 이제 뭐냐면은 렌즈인데 여기서는 이 전송 선로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입사파는 전달파와 반사파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당연히 반사가 없는 게 좋겠죠. 음. 그 다음에 정제파비가 뭐냐? 정제파비가 뭐냐?
정제파비는 이제 스탠딩 웨이브 레이쇼라고 하는데, 뭐, 여기서 대표적으로 설명되는 게 요거거든요. 앰프 놓고, 안테나 넣고, 여기 사이에 전송솔로 놔서, 갔다가 안테나 맞고, 되돌아가는, 상황에서, 되돌아가는 상황에서, 이 전진파, 뭐라고 하죠? 그냥 지나가는 파, 앞으로 이제 송출되는 파, 송신파가, 그 다음에 리플렉션 파하고 더해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마치 파가 정지해 있는 느낌이죠. 여기 검은색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게 스탠딩 웨이브 레이시오예요. 근데 이렇게 일정한 형태로 정지해 있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정의를 해요. 어떻게 정의를 하냐 하면은 최소 전압분의 최대 전압으로서 정의를 한다. 그 다음에 반사계수 1 마이너스 감마, 1 플러스 감마.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정제파비를 구해낸다. 이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건 아니고요. 그 상수값으로 단순화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좀 편리하게 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뒤에 이제 어느 정도 반사율이어야 되는지 보시면은 이제 1에서부터 10까지 되어 있는데 1이 반사가 없어요. 예. 0이기 때문에 그러면 입력에서 출력으로 매체를 통과할 때 100%가 다 전달이 된다는 얘기고요. 이10 같은 경우는요. 30%만 전달이 돼요. 예, 30%만. 그럼 70%는 어떻게 돼요? 다 손실인 거죠. 예, 손실로서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반사 파라미터는 이렇게 돼 있는데 노 리플렉션, 풀 리플렉션 상태에 돼 있잖아요. 0에서 뭐 1, 그다음에 반사 손실로 따지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0, 그래서 1에서 무한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냥 요거 하나면은 어떻게 보면 반사 파라미터는 끝이 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거고요. 무선 통신 시스템은 이제 전파의 세기가 거리분의 1로 약해지게 된다. 그래서 셀 커버리지, 이 기지국이 커버하는 레인지가 존재를 하겠죠. 비면허 통신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반경이 존재를 하게 될 텐데, 이 비면허 같은 경우는, 누가 이게 전파 세기를 측정하거나 하진 않죠. 제조사에서 임의적으로 측정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 근데 거리도 표현은 해 놓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뭐, 그 얘기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셀 반경 내에서 기지국과 가까우면은 신호의 세기는 강하고, 그 다음에 요 셀 경계 지역에서 존재하면은 약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 와중에 여긴 자유공간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노이즈나 전파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존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게 존재할 수 있을까? 제약사항은 뭐 디바이스 내 노이즈. 이거는 뭐 디바이스 내에서 어,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돼서 나오죠. 그 개선하는 게 KC 인증이잖아요. 그래서 KC 인증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다음에 노이즈가 저감된 상태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니까 저거는 엄청나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어,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게 한간에 노이즈를 좀 덜 잡고 그냥 출하를 강행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업체들의 디바이스들은 문제점이 될 수 있죠. 무선 통신에 제약을 줄 수 있다라는 거. 네,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다중경로 페이딩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동통신이나 이런 거 보면은요. 물론 GPS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GPS도 다중경로 페이딩이 멀티패스 페이딩이라고 하죠. 그 페이딩은 뭐냐면 그냥 전개 강도가 변화하는 현상. 예,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그래서 전압 레벨이 이렇게 변화를 가지게 되죠. 별로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또 안테나 쪽에 이제 수신 다이버시티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다이버시티 기법. 안테나를 여러 개를 넣어가지고 또 좀 더 세세하게 잘 받아내는 이런 것들도 존재를 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또 많은 얘기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전파 환경, 그 다음에 고층 빌딩의 음영 지역,
이런 것들이 제약사항이 되겠죠. 이 전파 환경이니까 이제 간섭이 많은지, 뭐 변전소 많다 하면, 발전소가 많다 하면은 전파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편에 속해요. 그 다음에 이 고층 음영 빌딩, 고층 빌딩도 장애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 휘어 들어가거나 막 멀티패스 페이딩, 그러니까 이 반사해서 막 막거나 해가지고 가는데, 그럼 어느 지역은 잘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통사라고 한다면은 이제 민원 제기가 돼서 이제 그 부분에 중계기를 설치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의 대기 손실인데 일반적으로 10기가에서부터 400기가까지 보면은요. 그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그 O2, 산소인가요? 산소? 산소하고요. 그 다음에 물, H2O 이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X축은 주파수, Y축은 dB per 킬로미터예요. dB per 킬로미터. 거 보시면은 이제 10기가에서 그다음에 24기가에서 60기가, 80기가, 120기가, 뭐 240기가 여기에서의 손실들.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은 익히 보이네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통신거리거든요. 통신거리가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길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봐야 될까? 라는 거죠. 전력의 세기를 높일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안테나 이득을 높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계기, 중계기, 리피터를 놓거나 저속 정성이거나 전력을 세게 넣는 경우는 이제 그 일례로 레이더가 존재해요. 레이더. 왜냐하면 먼 거리에서 수백 킬로미터에서 수천 킬로미터에서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싶거든요. 그 다음에 안테나 이득을 높인다라는 거는 요것도 이제 전파법에 딱 제한은 걸려 있어요. 전력도 마찬가지고 저 이득 특성도 마찬가지고 안테나 이득을 높이게 되면은 그 EIRP 특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원거리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중계기야 어떤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게 되면은 계속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산간지방 같은데 좀 그렇게 써야 되겠죠. 아니면 이제 섬간 통신 할 때 좀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속 통신. 그래서 이제 로라라고 하죠. 그 저전력 장거리 무선 통신. 로라. 요새 보니까 헤일로라는 거 또 장거리요.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면서 장거리 형태로 가게 되는 통신 방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게 요새는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센서 노드들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뭐 저런 부분들의 통신들을 할 수는 있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도 저하 원인 및 해결 방안. 당연히 노이즈 원이 많다 하면은 문제가 되고 그라운딩. 요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문제는 세 가지. 예. 여기에 제시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번호로 보면. 네. 2번이 2번. 그라운딩만 잘 해주면은, 그라운딩은 뭐죠? 그라운딩이 뭐예요? 그라운드의 면적을 넓히고, 그럼으로써 노이즈를 저감을 시키고, 그 외부의 노이즈에 대해서도 그라운드로 빼주면서 임피던스를 낮춰주는 쪽으로 가니까, 원래. 낮춰주면서 내 성능을 잘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안테나 성능. 근데 안테나 성능도 상당히 중요도가 높습니다. 안테나 잘못 만들면은 성능이 안 나와요. 기본적으로. 아예. 예. 그래서 저희 통신거리 자체가 절반도 안 나오는 성능. 그래서 저희 쪽에 문의 주시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 성능이 잘 안 만들어졌거나, 예. 아니면은 임피던스 정합이 안 됐거나.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특이한 현상들이 또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잡기는 아마 일반적인 업체에서 쉽지는 않을 텐데,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존재를 합니다. 블록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만 좀 아셨으면 좋겠 차원에서 그 RF 시스템은요, 두 가지 형태의 그 블록 다이어그램이 아니, 저 시스템 구조가 존재한다. 하나는 슈퍼 헤테로다인, 하나는 다이렉트 컨버전 방식. 슈퍼 헤테로다인이라고 하는 거는 요 혼합기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IF 중간 주파수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출력하는 방식을 우리는 슈퍼 헤테로다인 방식이라고 하고 요게 이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FM 변조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다음 FM 라디오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다이렉트 컨버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구조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설명을 안 드리고 다음에 제가 세미나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하기는 할 건데 요거는 다이렉트 컨버전 방식이어서 요건 IF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1기가 믹서를 통해요. 그 다음에 1기가. 그럼 여기에 출력은요. 정보 신호하고 합차거든요. 그래서 2기가 0Hz 이렇게 나오는데 0Hz로 바로 정보 신호만 만들어낸다. 출력을 해낸다라고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 방식을 우리는 다이렉트 컨버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임피던스 정압이 나왔는데요. 임피던스 정압이라는 것은요. 이게 이제 이 안테나 쪽에 입력 임피던스하고 이 선로의 출력 임피던스가 동일하게 맞춰져야 되거든요. 이제 요거 자체에 이제 임피던스도 있겠죠. 거기에 맞춰줘야지만 얘가 전반적으로 성능을 잘 내면서 프로파게이션이 되기 시작을 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을 기본적으로 만족이 돼요. 이 임피던스 정압은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부의 임피던스의 리액턴스 부분은 없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저항 성분만 존재를 하게 되면은 최대로 전력이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임피던스 정압입니다. 임피던스 정압이 말은 쉬운데요. 이 몇 포인트 움직여서 맞추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10기가, 막 5기가, 10기가까지도 겨우겨우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상이 되면은요, 그 컴포넌트로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컴포넌트로 정압하기가 상당히 난해해진다.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임피던스 정압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칩이 있고 여기에 이제 그 뭐죠? 예,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나 들어가고 케이블 세미리지드 케이블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랑 물려가지고 우리가 성능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분석기를 이용해서 S11을 체크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케이블의 그라운딩은 잘 연결돼야지만 우리가 좋다라는 거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여기 뭐죠? 이게 뭐냐면은 NFC 카드 리더기네요. NFC 카드 리더기인데 이 안테나는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넌 그라운드예요. 안테나 영역에서는요. 넌 그라운드. 그라운드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루프 형태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예, 변화하는 자기장에 의해서 변화하는 전류에 의해서 변화하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 원리가 들어가 있는 게 루프 안테나예요. 루프 안테나. 그래서 이렇게 루프 안테나 형태로 되고 이 턴수하고 이 두께하고 이 거리들 함으로써 안테나 설계가 되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가 임피던스 정합 회로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얼마만큼의 인덕턴스가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 인덕턴스를 계산을 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점에 위치해 있는데 실제 구현을 해서 보니까 이 점이 대략적으로 가 있어요. 예. 그래서 가 있어서 요 점을 임의 부하점까지 끌고 내려오는 게 1이에요. 예,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끌고 내려오죠. L 값 쓰고 C 값 쓰고 I 값 쓰고 그 다음에 다시 C 값을 썼어요. 그래서 요 값을 만들어냈죠. 요 값은 이제 스미트 차트를 잘 이용을 하셔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뭐 여기서는 특별하게 연결을 할 건 아니지만 개론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기에 매칭 에러로 구현을 했다라는 사실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측정 결과, 이제 요거 이제 측정 결과치는 이런 식으로 13.56메가 헤르츠로 잘 매칭이 됐다라는 걸 여기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요, 그, 요 공진 부분들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가, 라는 건데요. 요게 또 테크닉이 좀 존재를 해요. 13.56메가헤르츠 같은 경우는 이 임피던스 정합을 잘해도 태깅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실질적으로 통신이 잘 안 되는 경우, 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존재를 해요. 그 이유가 이제 그 공진이 잘 안 일어나서 보여지기는 하지만 더 샤프한 공진을 요구하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근데 여기서 턴수 많이 해가지고 하면은 자개 성분이 어쨌든 간에 그 턴수하고 비례관계를 갖기 때문에 좋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뭐가 있어요? 우리 항상 제품에 사이즈의 한계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턴수를 많이 못 가져가는 경우들이 존재를 해요. 그럼 또 아이디어를 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얘기 하나 드리고요. 이 안테나는요,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공구본이 있겠죠, 이렇게. 네, 공구본. 공구본이 있어요. 위아래로 계속 교본을 하면서 가겠죠. 교본을 해요. 그러다가 여기를 제가 꺾었어요. 이만큼 꺾었어. 꺾었어요. 이렇게. 꺾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여기서만 맴돌죠, 전하는. 위아래로 계속 이렇게 진동만 만들어내죠. 진동에 의해서 전기력선이 형성이 돼요. 전기력선. 전개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뭐가 발생을 해요? 자개. 자개 성분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전자파. 전하가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힘에 의한, 네, 그 전하의 진동에 의한 힘이 날아가요. 전기력, 자기력. 그래서 변화하는 전기장에 의해서 변화하는 자기장이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전자파가 프로파게이션이 되고 수신단에서도 똑같은 에너지를 받아서 수신이 돼서 전기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기력선의 이제 움직임들이 1초에서부터 T초까지 바라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8단계로 표현이 돼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폴라리제이션, 그 다음에 수평 편파, 이제 수직 편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음. 편파라는 거는 이제 이 종파, 횡파 있는데 전개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수평으로 날아가느냐 혹은 수직으로 날아가느냐인데 서로 상호간에 다른 형태로 받아들이면은요 통신이 잘 안 돼요. 로스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가장 잘 되는 거죠. 요거는 덜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직 편파하고 수평 편파를 우리는 선형 편파라고 해요. 선형 편파. 이렇게도 보낼 수 있고 이렇게도 보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원형 편파는 좌선으로 돌아가면서 보내는 건지 아니면 우선으로 해서 돌아가는 건지 이 두 가지 형태가 존재를 하고 이 부분은 이제 전류 흐름에 기인해서 편파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좀 이중 편파로도 쓸 수 있어요. 그 이 기상 레이더 같은 경우는 위성 통신이나 이런 것들은 이중 편파로서 하는데 원거리에 있다 보면은 이게 날라오는 게 편파가
뭐 수직일 수도 있고 수평일 수도 있고 뭐 원형 편파일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두 가지를 같이 받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테나의 특성 파라미터는 이제 입력 측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입력 임피던스, 복사 저항, 대역폭, 복사 효율인데 실제 1, 2번보다는 3, 4, 5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3, 4, 5가. 반사가 없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신호파를 보내면은 리플렉션 되는 게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역폭이 좀 넓어야 되는데 이게 한계가 존재를 해요. 원래 비대역폭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내가 사용하는 주파수 대비 실제 얼마만큼 그 대역폭을 가져갈 수 있는가. 요게 이제 있는데 요게 통상적으로 5기가라고 하면은 500메가가 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이런 식으로 비대역폭을 10%로 잡습니다. 근데 대역폭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잘 받아낼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그다음에 요 복사 효율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잘 에너지가 어, 날아가는 효율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복사 패턴은 이렇게 해서 옴니한 형태로 H 패턴을 바라보거나 이렇게 수직면을 바라봐서 우리가 측정을 해서 얼마만큼 잘 이제 어느 쪽으로 프로파게이션이 되는지를 확인하는데 뭐 최근엔 당연히 3D로 빠르게 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요. 지향성이나 이득 특성도 이제 확인을 하게 되겠죠. 빔 위스 이런 것들은 이제 지향성 안테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편파 이야기 드렸고 ERP, EIRP는 EIRP가 뭐냐면요. 여기서 실제 안테나로부터 출력될 수 있는 전력 값을 의미해요. 네, 손으로 계산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TRP, TIS는 뭐냐면 Total Radiation Power, 실제 날아가는 파워예요. 그다음에 실제 입력되는 수신 감도를 의미해요. 그 얘기인즉슨 이 시스템에 변조를 걸었을 때 확인이에요. 걸었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테나 이득은 이제 음, 뭐 이렇게 있고 이게 그 안테나 챔버 내에서 여기 안테나 이득 특성은 알고요. 여기 로스 특성은 알기 때문에 요 실제 여기에서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가, 얼마나 쏴서 쏠 수가 있는가 두 가지 형태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안테나는 쏘는 쪽을 더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쏘는 쪽을. 왜냐하면 노이즈가 가만히 돼야 되니까. 수신 쪽에서는 노이즈가 차서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안테나는 이 챔버 내에서 쏘는 파워를 이용을 해서 그 파워에 비교를 한 다음에 이득으로 산출을 해내요. 예, 피측정 안테나하고 측정 안테나. 간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EIRP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얘기인 거고요. 우리는 DBI만 쓰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 다이폴 안테나가 아니라 아이스트로픽 안테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안테나가 이제 이 안테나를 제가 주최한 거는 대부분 그 인베디드 즉 제품 안에 넣는 타입을 안테나들을 제가 소개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이 와이어 안테나도 존재를 해요. 성능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PCB에다 이렇게 입히는 타입, PCB 패턴 안테나인데 많이 쓰는데요. 요거 핸들링하기가 약간 까다로워요. 이게 실제 제조사가 주기는 해요. 제조사 주는데 패턴은 요게 이 보드 사이즈가 달라지면은 임피던스 정합을 해서 아니면 패턴을 약간씩 수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만만치가 않죠. 어디를 얼마나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될지가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 얘기 하나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칩 안테나. 이게 세라믹 타입인데요. 요새는 세라믹 타입을 워낙 많이 안 쓰다 보니까 뭐 쓰긴 쓰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도 만들어 놓은 게 안테나 칩
이제 PCB 타입으로 칩 안테나를 좀 만들어 놨어요.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안테나 특성 그 표현을 좀 해놨는데요. 이 반사손실 정제파비를 표현을 해놨고, 2.4기가에서 예, 그 오퍼레이팅 온도, 임피던스, 무게, 안테나 타입, 디멘전을 표현을 해놨고요. 요 게인은 0dB, 예, 피크 게인, 에버리지 게인, 그다음에 효율 특성 이렇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리턴 로스, 그다음에 그 최대 VSWR에 대해서 표현을 좀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칩 안테나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안테나들은 많이 판매가 되잖아요. 마우저나 디지키에서. 근데 요거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보드에 붙이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붙이시면 여기에 아트웍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임피던스 정합값을 어떻게 해서 시정수라는 표현을 쓰시던데 시정수 값을 만들어내는가. LC 값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실제 이 안테나 케이스를, 저기 제품의 케이스를 딱 겉 닫았을 때 그 상에서 성능들이 다 맞춰져야 되거든요. 그게 조금 많은 그 손을 가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놨을 때 3D 패턴이에요. 그럼 좀 골고루 나간다는 얘기로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빨간 부분이 전파가 잘 나간다. 파란 부분이 전파가 안 나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요게 안테나 레코멘드 지금 안테나 레코멘드가 돼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칩 안테나 있고 매칭 에러가 존재하고 여기 아토. 근데 요거는 지금 뭐냐면은 테스트 보드예요. 여러분들 보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상황들이 틀립니다. 이 미묘한 상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적층에 따라서도 저기 성능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가 되고 적용이 돼야 된다는 사실도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단순히 안테나를 사서 붙이면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안테나 H 패턴이니까 수평이거든요. XY. 그 다음에 XZ, YZ.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H 패턴, E1, E2 패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등방성으로 나타난다. 등방성이 되게 H 패턴이 제일 중요해요. 예, 그 이유는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통신을 한다 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 통신이 돼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건데 그 얘기도 하나 드려보고요. 그 저희 쪽에서도 이제 안테나 개발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제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발 가능 및 제조 가능한 레인지는 10메가에서부터 밀리미터바까지 가능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원래 군용이고요. 이 부분은 전장용, 60기가이고요. 요건 ISM 밴드, 그다음에 PCB 타입도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칩 안테나로 개발한 게 와이파이 에코, 와이파이 버전도 하나 개발이 돼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질문을 하시죠. 아니면은 제가 볼게요. 어, 뭐 지향성은 이제 이게 어레이 형태의 안테나가 좀 돼야 돼요. 예, 여기 보셨듯이 이제 이런 어레이 타입으로 되어 있거나 이 PCB에다 이렇게 장착을 하려도 어레이 타입으로 되어 있어야 예, 지향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안테나는 크게 지향성하고 등방성이거든요. 등방성으로 전파가 날아가거나 받을 수 있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안테나는 쌍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쌍대성. 쌍대성이라면 송신하고 수신하고 안테나가 동일하다라는 기본적인 전제는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는 상황들은 존재를 하는데요. 뭐 그 얘기 하나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빔포밍도 마찬가지로 어레이 타입이 돼서 그 안에 페이지 시프터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페이지 시프터의 로직을 짜서 이걸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AI 연결해서 뭘 할 수도 있어요. 저거를 설계할 때 얘기이겠네요. 로라는 내장 안테나나 외장 안테나를 사용을 하고요. 예, 요것도 써요. 예. 그래서 그 노드들은 당연히 내장 안테나 쓰는 경우들도 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외장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커요, 사이즈. 게이트웨이 붙어 있는 것들 보면은요. 예, 그런 것들은 좀 큰 사이즈를 쓰는데 그 DB에 따라서 즉 안테나 이득의 높이에 이제 이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이즈가 좀 더 커진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네요. 음. 또 계속 질문하세요. 예, 그 다음에 안테나 설치는 이제 어, 외장을 하는 경우들은 좀 되게 복잡하죠. 고정형 형태로 쓸지, 이동형 형태로 쓸지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안테나 지향성, 감도, 성능,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제작 공정은 다죠, 다. 예. 일단 주파수가 좀 관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게 이제 지향성 만들려면 말씀드렸지만 이 어레이 타입을 쓴다고 했잖아요. 어레이 타입. 근데 이 어레이 타입을 할 때 안테나 간의 간격이 되게 중요도가 높아요. 예, 그걸 고민을 하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외부 노이즈 환경하고 그라운딩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그리고 주파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뮬레이터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예. 그래서 이제 전파진흥협회가 그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 그런 데서 좀 해볼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안테나 스펙은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그 시스템 관점의 안테나에게 예, 특성 파라메터 이야기를 드렸는데 근데 이제 보면은 이거를 어떻게 정할지가 또 고민이실 거예요. 그럴 때는 한 번쯤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든지요. 네, 구매를 하실 때 저희를 통해서 좀 하시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아, 이 정도면 적정선이네요.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안테나 이득이 무조건 높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요. 낮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특성들, 어떻게 되는지 다 따라서 그 사용 적합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 문제고요. 안테나 성능 검증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 안테나 그 여러분들 제품의 그 베어보드 위에다가 안테나만 올려놓고 우리 네트워크 분석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서 VSWR 네, 정제파비를 측정하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실제는 여러분들 회로에다가 이제 그 SMT 되고 소프트웨어 다 올라간 보드 있죠? 네, 올라간 거에 따라서 이렇게 그 올라간 거에 따라서 그 신호가 진짜 날아가서 보는 필드 테스트.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하실 거예요. 필드 테스트. 근데 이거를 그냥 안테나 성능 검증 안 해보고 하신다면은 어디서부터 오류가 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뭐 안테나 이론이라고 해봤자 조금 복잡해요. 맥스웰 방정식부터 도입이 되고 다이폴하고 모노폴 안테나에 대한 그다음 패치 안테나에 대한 쭉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예, 그걸 다 보시기에는 힘드실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할 수는 있겠지만 블루투스 안테나하고 UWB 안테나는 주파수 대역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블루투스는 2.4기가 대역이고요. 센터 주파수가 대략. 그 다음에 UWB는 와이드한 밴드위스를 가진. 그런 이제 1에서 4기가도 있고요. 6에서 뭐 9기가도 있고. 예, 여기서는 지금 400메가에서 10기가인데 400메가에서 전체를 다 쓰지는 않고요. 중간에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서 쓰는데
사용하는 데마다 틀리니까 저희가 이제 이건 납품하는 것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비콘 같이, 예, 가능하죠. 예, BLE 송신 전용으로서 PCB 형태 지향성 안테나. PCB 형태 지향성 안테나, 근데 작지는 않아요. 지향성을 만들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 보셔도 돼요. 예, 작게는 안 만들어져요. 한번 저희 쪽에 그 메일로 문의를 주시든지 아니면 연락처, 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더 보고, 가능하다. 다만, 그 사이즈가 지향성을 만들어내려면 사이즈가 커진다라는 사실. 근데 이제 다른 기법들을 또 통해서 조금 더 해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있기는. 예, 그것도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네. 성능 확인 방법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요. 레이더 안테나나 뭐 이런 안테나들의 성능을 회사에서 어떻게 검증을 할 것인가. 예, 말씀드렸지만 제일 먼저 보는 게 VSWR이에요. VSWR.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테나 이득을 측정을 해야 되고요. 근데 요새 안테나 이득 측정하는 기관이 굉장히 포화 상태여서 예, 되게 어려움이 많죠. 음. 그다음에 스미스 차트 사용법은 이거는 저 별도의 시간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예, 아니면 저희 쪽 교육을 들으셔야 될 거고요. 안테나 종류는 내장형하고 외장형 크게, 그다음에 지향성하고 무지향성 이 두 가지 형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원리는 이제 동작 원리는 아까 대략적으로 얘기 드렸죠. 그 프로파게이션 되는 원리를 이야기 드렸으니까. 예, 아까 잠깐 더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은 이게 철사줄이에요, 이제. 철사줄.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꺾은 거죠. 그래서 2분의 람다 비접지 안테나. 그 다음에 요거를 그라운드를 붙여버리면 4분의 람다 접지 안테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런 형태를 보면은 크게는 두 가지 형태인데요. 네, 다이폴 형태하고 모노폴 형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얘기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음, 어, 뭐가 있죠? 가전에 들어가는 안테나의 특성, 소형화되어 있어야 되니까 이제 소형화에 맞추어서 이 안테나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게 안테나 특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이게 그 차폐되는 물질들, 플라스틱인데 무조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야지 예, 프로파게이션이 되니까요. 예, 철판으로 돼 있거나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안테나는 어떻게 전파가 발생되는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드렸고, 전파 관련해서는 조금 더 주파수, 이렇게 제가, 예, 요것도 한번 세미나를 하든 아니면 저희가 교육을 하나 간단하게 만들든 하기는 했겠는데, 예, 일단은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외부 노이즈의 강한 설계는 일단은 이제 EMC 부분,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노이즈들이 많이 없어야 예, 외부 이제 노이즈에 강인한 설계가 돼요. 그 다음에 그라운딩이 잘 깔려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쉽지는 않죠.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서 도움 받아서 처음에 설계를 해서 정형화 시키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 얘기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안테나 이득과 통달거리 수신감도 향상 반환. 그 기본적으로 노이즈가 적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그라운딩 조건이에요. 그라운딩이 잘 돼야 그라운딩이 잘 돼야 이득 특성도 잘 만들어지고 거기에 맞춰서 통달거리가 나오게 되거든요. 통신거리가. 그래서 그 이야기도 하나 드리고 싶네요. 그래도 노이즈가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시스템에서는. 그 다음에 그라운딩. 예. 그러니까 노이즈를 저감하기 위해선 당연히 예, 그라운드를 잘 깔아야 되고 보드 사이즈도 잘 맞춰줘야 되고 요런 이제 그 조금 연결고리가 있는 관계라는 거죠. 그다음에 안테나 제작 실무인데요. 안테나 제작은 예, 얘기를 해주시면은 저희한테 문의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어떤 제작을 하시고 싶으신지에 따라서
예. 그다음에 예, 그 정도가 얘기가 될 것 같네요. 그다음에 개발이나 납품, 뭐 제조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예, 저희 쪽에 문의를 좀 주시고요. 뭐 실제 뭐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이렇게 전화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러프하게 너무 궁금해서 진짜 물어볼 때 없으시다 하면 뭐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니까요. 예, 불편해하지 마시고 예, 계속 질문을 하시는 게 좋죠. 질문해서 해소를 해야 되고 뭐 GPT 활용해서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예, 그 얘기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예, 아마 안테나는 제가 조금 맛배기로 보여드린 건데, 요거는 저희 내부의 교육을 아마 수강을 하셔도 조금 좋으실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안테나 전문 엔지니어들을 여러분들 이제 없으시니까요. 주변에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저희 쪽에서 이제 조금 들어보시면서 한번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질문사항. 질문사항 있으세요? 네. 그 질문사항이 없으시면은 그럼 이것으로써 교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